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10년 뒤에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는 우리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해요.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학교를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흔히 졸업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흔히 졸업을 할 때에는 매우 기분 좋게 졸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사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졸업할 때 많은 걱정을 갖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졸업할 때 걱정을 가질까요? 네, 아마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걱정들과 많은 고민들이 생겨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고민들은 어떻게 하면 미래를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 또는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몇 가지 데이터들을 알아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4차 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선진국들과 똑같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의 기술들을 이제 배우고 그것들을 우리가 산업에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많은 직업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옆에 보이는 이 데이터에 보시면 약 710만 가지의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그리고 기술들로 인해서 약 200만 가지의 일들이 새로 생기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바로 미래의 인재상에 맞는 것들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옆에 세 가지가 중요한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직관적인 판단을 이제 하고 있으면 좋고, 두 번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있다고 해요. 아마 이거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다양하게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필요한 인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세 가지를 있냐고 물어본다면 수많은 친구들이 다 없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세 가지를 다 달성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어 보여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맞아요. 힘들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진로를 또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매우 힘든 과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는 반전, 한마디로 사고를 전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자,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수많은 미로가 있고 그 미로의 입구에 서 있는 상태일 것 같은데요. 아마 평상시 살 때에는 나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타인들을 위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진로와 그리고 직업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오늘만은 타인을 배려하는 것보다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막 웃고 떠들고 하는 학생들이 있죠. 자, 이런 학생들 사이에서 저 맨 뒤에 화살표가 있는 곳에 있는 친구가 바로 선생님이에요. 자, 선생님은 학생 때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사실 말도 잘 못하는 이런 친구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만약 10년 뒤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혹시나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결심이냐면 바로 어느 시간부터 또는 특정한 시기부터는 나를 위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봤던 그 미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그쵸? 이제는 미로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미로를 뚫거나 또는 미로를 위로 올라가서 미로를 내다봐야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한테 바로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실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씩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첫 번째로 했던 게 바로 사람 공부였어요. 자, 사람 공부 중에서도 선생님은 대학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소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과 접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반장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대학교에도 그런 유사한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통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원래 있던 내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나를 찾아가게 됐고, 자, 그 찾아가는 순간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는 걸 찾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아하는 걸 찾는구나 라는 형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동아리 같은 활동들도 하고, 선생님은 현재 창업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창업 동아리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자, 이 창업 동아리에 있었을 때에는 수많은 도전들을 많이 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는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거나 또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등 이런 도전적인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도전을 해본 적 경험이 많나요? 그죠? 평상시에 아마 도전해본 친구도 있을 테고, 또는 안 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는 선생님이나 학교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 미션을 수행해본 경험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에는 사실 뭐 어떤 건 좋다, 어떤 건 나쁘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매우 좋고 그리고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게임을 좋아한다. 그렇죠? 게임도 하나의 전문 분야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게 될 수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그 친구 또한 책 읽는 걸 통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겠고, 또 노는 걸 좋아한다.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그 노는 걸 통해서 좋아하는 게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약 10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친구도 그 분야에선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지? 라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먼저 좋아하는 걸 잘 찾고 좋아하는 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로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물을 봤을 때 저게 나무네 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무를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다른 면으로 봐서 내가 좋아하는 그냥 노는 것도 이게 하나의 일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혹시나 싫어하는 걸 보더라도 그 싫어하는 것들을 다시 뒤집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이런 식으로 생각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는 사람 중에서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이 교수님은 100년 정도를 사셨대요. 자, 100년을 살면서 이분께서 생각한 거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사천업 시대와 그리고 다양한 진로가 많이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싶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쵸? 네, 아마 지금쯤 생각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첫 번째,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야 된다. 이 좋아하는 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고급스러운 좋아함, 뭐 낮은 좋아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각각 개개인이 다 좋아하는 거라면 다 좋아하는 거에 들 수가 있고, 좋아하는 거의 가장 좋은 의미는 바로 이 좋아함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하는 것도 찾기도 하지만, 이 잘하는 것들은 타인의 평가나 또는 내가 엄청난 뭔가를 노력을 많이 했을 때 발생하는 것들이고, 맨 처음 좋은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평상시 좋아했던 것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무작정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만약 지금에 나는 빵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런 걸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다음 날에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께 얘기해서 나는 빵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해 보면은 친구들이 미래에 더 좋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창업을 하는 도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데스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흔히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이거를 왜 꺼냈냐면은,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꿈을 꾸고 그리고 좋아하는 걸 하다 보면은 조금 힘든 시기가 있겠죠. 흔히 슬럼프라고 많이 해요. 자, 이 슬럼프 단계가 이 창업에서도 유사하게 죽음의 계곡이라는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장 또는 더 많은 공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잘 버텨서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에는 집중을 많이 하는데요. 그 집중할 때에 주변 사람들도 다양하게 좋아하는 걸 하고 있겠죠. 이 좋아하는 것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점들을 잘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친구들이 잘 버티게 할 수 있는 동기 같은 거예요. 여기서 동기란 무엇이냐면, 친구들이 왜 이것을 좋아하게 됐고 왜 이런 꿈들을 꿈꾸게 됐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처음 만난 청소년 친구가 꿈을 잘 못 이룰 것 같아서 그 꿈을 잘 이루어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힘을 얻었고요. 우리 친구들 또한 어느 특정한 시기와 어느 특정한 경험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처럼 유사한 이런 동기를 얻게 돼요. 자, 그럼 그 동기가 시작됐을 때 우리 친구들의 꿈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슬럼프 또는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나면은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잘하는 게 돼버려요. 자, 그거는 이 버팀의 단계에서의 시간에서 잘 극복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급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걸 잘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바뀌고,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친구들의 일과 그리고 직업이 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공부가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근데 이 공부에는 국어, 수학, 영어도 있겠지만 그 다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잘 공부하고 알아보는 것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자면, 친구들이 여지까지에는 남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존경하고 이제 그들을 위한 삶을 많이 살았을 텐데, 그것보다 오늘 또는 앞으로 친구들 중에서도 본인의 꿈을 보다 명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친구들은 그 순간만큼은 바로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선 그리고 지금 뒤에 이어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들을 잘 수행을 하면서 보다 더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어서 보여드릴 것은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직업들의 다양성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도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과, 그리고 친구들 스스로 어떤 것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것 통해서 10년 뒤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들까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마지막으로 하고 선생님은 이만 뿅 하고 사라질게요. 여러분들 안녕. 오늘은 미래 사회에 각광받는 직업 9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조인간 관계 카운슬러. 앞으로 우리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 인조인간과 함께 일하게 되고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들, 즉 인조인간과 함께하는 생활은 기존의 인간관계와는 많은 면에서 다를 겁니다. 인조인간 관계 카운슬러들은 사람들이 인조인간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서로 상담해주고,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할 때 기본 설정값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조언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파괴자. 예전의 기업들은 계열사를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거대해지면 기술 혁신 능력을 갖춘 작은 기업보다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대기업들이 미래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채용해서 조직을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멸종된 종 부흥사. 인간은 지금까지 다양한 식물, 동물, 미생물들을 멸종시켰습니다. 다양한 종들이 생태계에 미치는 건강한 영향력보다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 불균형적인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일이 점차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미 멸종된 종들 중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꼭 필요한 종들을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다시 복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증강현실 개발자. QR코드를 스캔하면 새로운 정보가 뜨고 귀여운 캐릭터들과 함께 사진을 찍거나 새로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증강현실은 현재도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증강현실을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하게 될 것인데, 증강현실 개발자들은 증강현실이 필요한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증강현실 속 사물 또는 배경들이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실제와 거의 흡사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다섯 번째, 우주여행 가이드. 지구 밖에서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려면 우주여행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우주여행 가이드는 천문학과 관련된 지식뿐만 아니라 비상사태를 대비한 우주선 정비, 의학 분야에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상업용 우주선을 직접 조종하기도 하고 우주 탐사 작업도 수행합니다. 여섯 번째, 매립웜 운영자. 지난 수십 년, 그 이상 동안 인간은 지구에서 많은 자원들을 추출하여 다양한 물품들을 만들고 사용하고 난 쓰레기들을 매립지에 묻었습니다. 매립지에 묻힌 쓰레기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분해가 되기도 하지만 분해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로봇 지렁이가 쓰레기 매립지를 채굴하면서 쓰레기를 분해하고 그 빈자리를 질 좋은 흙으로 채우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물의학 엔지니어. 미래 사회에서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뇌신경과 연결된 의족과 의수는 실제 사람의 다리와 팔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바이오 3D 프린터를 이용해 문제가 되는 장기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물의학 엔지니어는 인공 장기를 제작하거나 뇌신경과 연결된 의수족, 의학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건강 분야에서 사용되는 의료 시스템과 생산품을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여덟 번째, 무인 항공기 조종사 및 배차원. 드론 산업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재해 현장에 구호물자를 공급하기도 하고 헬기보다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중 촬영을 하거나 넓은 농과 밭에 농약과 물을 뿌리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드론을 활용해서 빠르게 택배를 배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격 조종을 통해 드론을 다루는 드론 조종사나 무수히 많은 드론들이 하늘을 날아다닐 때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드론 배차원 역시 미래에 각광받을 직업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하이퍼 지능형 교통공학자. 경유, 휘발유 자동차에서 수소, 전기 자동차로 교통수단은 꾸준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래 사회의 교통공학 발달의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스마트 도로, 하이퍼루프 등 다양한 첨단 교통 시스템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50km 정도의 거리를 16분 정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이 필요 없는 자율화된 교통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이퍼 지능형 교통공학자는 미래사회 교통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담당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희망하나요?